안녕하세요. 단단한 직장생활 조언자 커리어 파토스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혹시 이번엔 진짜 완벽하게 준비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서류 통과나 면접에서 계속 고배를 마신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정말 그럴 때마다 좌절감이 밀려오잖아요. 도대체 내 스펙이 모자란 건지 자소서를 잘못 쓴 건지 답답하실 텐데요. 자, 오늘 우리는 그 진짜 이유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파헤쳐 볼 겁니다. 오늘 함께 해부해 볼 이 자료에서는요, 여러분이 직무기술석, 흔히 JD라고 부르는 그 채용 공고를 바라보는 시각을 딱 180도 바꾸는 것만으로도 합격률을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비밀을 공개합니다. 기업이 우리를 치밀하게 평가하듯 우리 역시 입사 후에 맞닥뜨릴 그 현실적인 업무들을 아주 입체적으로 파악해야 하거든요. 지금부터 그 명확하고 속 시원한 방법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우리의 이 엄청난 필승 전략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심리적 장애물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해요. 여러분, 솔직히 채용 공고 읽으실 때 전체적인 구조나 큰 그림보다는 내가 아는 단어라던가 딱 봤을 때 이건 만만한데? 싶은 지원 요건 몇 개만 쓱 훑어보고 넘기신 적 없으신가요? 왜 우리는 현장에서 진짜로 요구되는 그 거대한 스케일은 보지 못하고 그저 내 눈에 띄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걸까요? 그 놀라운 이유는 사실 우리의 환경이나 스펙 탓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뇌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핵심 흐름입니다. 합격의 진짜 비밀부터 시작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 뇌의 함정이 무엇인지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실제 구매 담당자 사례를 통해 합격과 불합격이 어떻게 갈리는지, 그리고 완벽한 JD 분석법과 실질적인 액션 플랜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합격하는 사람들은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이들은 공고를 열어보는 그 순간부터 기본 요건, 그 이상을 꿰뚫어 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머릿속에 꽉 새겨둬야 할 핵심 키워드는 바로 실행의 구조입니다. 진짜 성공적으로 합격하는 지원자들은요, 공고를 볼 때 단순히 익숙한 단어를 찾거나 파편화된 업무 몇 개만 떼어놓고 보지 않아요. 그 대신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듯이 이 회사가 현실 세계에서 나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구나 하고 그 뼈대와 작동 원리를 정확히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들어가면 대충 이런 일을 하겠네가 아니라 이 회사의 비즈니스 시스템 안에서 내 역할이 어떻게 기능하고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가라는 완성된 전체 그림을 먼저 그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의문이 하나 생기죠. 왜 대다수의 지원자들은 자연스럽게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두 번째 파트, 바로 뇌의 함정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원인은 바로 선택적 지각이라는 현상에 있습니다. 우리 뇌가 참 똑똑하면서도 어떨 땐 되게 게으르거든요. 복잡하거나 생소한 업무 구조를 딱 맞닥뜨리면 뇌는 이걸 깊이 파헤치고 분석하는 걸 귀찮아합니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야 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과거에 이미 해봤거나 아주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개념으로 그 정보의 의미를 슬쩍 바꿔치기 해버립니다. 뇌 스스로가 다루기 만만한 수준으로 정보를 깎아 내려버리는 거예요. 인지적 에너지를 아끼려는 뇌의 생존 본능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선택적 지각 자체는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이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 구직 활동에 있어서만큼은 이게 우리를 완벽하게 속여넘기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됩니다. 회사는 복잡하고 유기적인 구조적 업무를 해낼 사람을 찾는데 내 뇌는 그걸 내가 과거에 해봤던 아주 단순하고 쉬운 개별 과제들로 대체해버리게 만들거든요. 결국 기업이 실제로 제안하고 있는 그 방대한 스케일과 진짜 역할의 더미를 내 마음대로 확 축소해버리는 뼈아픈 실수를 낳게 되는 겁니다. 정말 무섭지 않나요? 자, 이 함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피부로 확 와닿게 해드리기 위해서 실제 컨설팅 사례를 하나 낱낱이 해체해보겠습니다. 어느 중견 제조기업의 구매 담당자 채용 공고입니다. 이 실제 채용 공고를 보면요. 핵심 담당 업무란에 딱 이렇게 세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구매, SCM 강화, 재무, 모니터링. 겉보기에는 문자 자체가 너무나 간단명료하고 쉬워 보이죠? 하지만 사실 이 짧은 세 줄 안에는 아주 고차원적인 책임이 묵직하게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너무 간결하게 적혀 있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우리 뇌의 그 얄미운 선택적 지각이 발동해서 스스로 업무를 축소해버리고 속아 넘어가기 딱 좋은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뇌의 함정에 푹 빠진 안일한 해석과
합격하는 사람의 전략적 시야가 어떻게 극명하게 대비되는지 한번 볼까요? 기존 경험에만 갇혀있는 뇌는 구매를 그저 단순히 물건 발주하는 일로, SCM은 부품 회사의 공장에 전화해서 물건 빨리 달라고 독촉하는 일로, 재무는 그저 영수증 처리나 비품비 절약 같은 단순 심부름 수준으로 깎아내려버립니다. 하지만 전략적인 마인드를 가진 진짜 합격자들은 어떻게 볼까요? 이들은 이 세 줄을 단순 업무가 아니라 원활한 조달 실행, 전체 리드타임 단축, 그리고 유동성 창출이라는 기업 생태계 전체를 싹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로 해석해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 같죠? 특히 두 번째 항목이었던 SCM 강화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볼게요. 이건 절대 전화기 붙들고 협력사에 독촉 전화 돌리는 수동적인 일이 아니에요. 거대 공급망이라는 큰 축에서 봤을 때 새로 입사한 나라는 담당자 단 한 사람의 기획력과 관리 능력으로 인해서 회사의 SCM 공급망 기능 전체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좁은 실무의 틀에 매몰되어서 쳐내기 바쁜 사람과 SCM 공급망 전체의 리드 타임을 줄이고 파트너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려는 사람, 시야가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재무 모니터링 역시 사무실 A4 용지 아끼고 엑셀 장부 정리하는 수준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달성한 원가 절감이나 구매 효율화가 우리 회사의 회계장부에 정확히 어떻게 긍정적인 숫자로 꽂히는지 그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낀 비용이 어떻게 다시 기업 활동의 현금 유동성으로 투입되어서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을 만들어내는지 그 재무적 구조 전체를 꿰뚫어 보면서 일하라는 뜻이에요. 진짜 시야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자, 다음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이러한 시야의 엄청난 차이는 당연히 면접관 앞에서의 답변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이죠. 단순 발주 작업으로 업무를 축소해버린 불합격 지원자는 서류나 면접에서 자신이 과거에 했던 파편화된 경험들만 그저 나열하기 바빠요. 제가 예전에 단가 좀 깎아봤고요. 납기는 기가 막히게 맞췄습니다. 딱 이 수준에 머무르죠. 반면에 공고에서 구조적 연계성을 먼저 딱 찾아낸 합격 지원자는 구사하는 언어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나의 단가 인하와 리드타임 단축 활동이 어떻게 기업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비즈니스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지 명확하고 논리적인 실행 계획을 보여줍니다. 면접관 입장에서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성과를 약속받는 느낌이 들겠죠? 여러분, 지금 당장 실전 면접장에 앉아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분위기가 무르익을 즈음 면접관이 갑자기 확장된 관점의 질문을 훅 던집니다. 지원자님의 과거 구매 활동이 우리 회사의 전체 공급망 체계나 재무적 성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뇌의 선택적 지각에 쏙 넘어가서 단순 실무 관점의 파편적인 답변만 준비해 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답변은 턱 막히고 애써 잡은 합격의 기회는 산산조각 나서 흩어져 버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편안하고 달콤한 환상에서 적극적으로 빠져나와서 직무기술서를 완벽하게 해체할 수 있을까요? 함정을 극복하는 3단계를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세 가지 구체적이고 철저한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나가면요. 우리는 스스로 정보를 축소해버리려는 뇌의 본능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진짜 원하는 진실을 마주할 수 있죠. 자, 하나씩 자세히 해부해 볼까요? 첫 번째, 문서 자체를 집요하게 신문하는 겁니다. 공고를 볼 때 나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서 아, 이거 내가 옛날에 해본 일이네? 하고 섣불리 단정 짓는 걸 멈추셔야 해요. 그 대신 단어와 단어 사이의 연관성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왜 하필 구매랑 SCM 그리고 재무를 한 사람의 역할로 묶어놨을까?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회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진짜 운영상의 골칫거리와 실질적인 과제들을 역으로 추론해내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각주 매칭법입니다.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담당 업무나 자격 요건 문장들 바로 옆에 마치 우리가 전공서적에 빼곡하게 각주를 달듯이 여러분이 가진 경험과 자산을 1대1로 직접 적어보세요. 머릿속으로만 이거랑 맞겠지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종이 위에서 물리적으로 딱딱 대응시켜 보는 거예요.
이 시각화 작업을 거치면 내가 가진 무기가 회사가 요구하는 이 퍼즐판에 얼마나 완벽하게 들어맞는지 아주 직관적이고 날카롭게 점검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이 복잡한 구조를 혼자서 꿰뚫어 보기가 영 막막하다면 요즘 정말 똑똑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겁니다. 채용 공고 전문을 그대로 복사해서 AI에게 주고 이 직무의 진짜 핵심 과업과 성과 창출 구조를 입체적으로 분석해줘 라고 구체적으로 프롬프트를 쳐보는 거예요. 이건 나의 뇌가 늘 하던 대로 아주 빠르고 편하게 직무의 의미를 확 축소해버리려는 그 게으른 습관을 강제로 딱 차단해주는 정말 스마트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심리적인 뇌의 함정부터 실제 상세한 사례 분석, 그리고 구체적인 해결 방법까지 모두 다뤄봤습니다. 이제 이 마인드셋을 여러분의 커리어 여정에 직접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쫙 정리해보면 결국 여러분의 이력서와 면접 스크립트는 이 철저한 구조적 분석 위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과거에 이런 것들을 해봤다고 자랑하는 리스트업을 넘어서서 나의 과거 액션들이 회사가 미래에 필요로 하는 그 구조적 니즈와 어떻게 직접적으로 착 감기는지 완전히 재구성하셔야 해요. 그리고 내가 입사 후 어떻게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건지 그 뾰족한 플랜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이 챙겨가셔야 할 핵심 액션입니다. 이 모든 분석 과정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고도 뼈 때리는 진실을 알려줍니다. 성공적인 취업 혹은 이직의 진짜 열쇠는 결국 익숙함과 편안함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관점의 전환에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음에 새로운 채용 공고를 열게 된다면 편안한 단어만 쏙쏙 찾아보려는 뇌의 그 달콤한 지름길을 당장 끊어버리세요. 대신 오늘 우리가 함께한 것처럼 문장들을 완벽하게 해체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숨겨진 다음번 여러분의 멋진 역할, 그 맥락을 꼭 발견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구조를 파악하고 덤벼드는 사람만이 결국 그 진짜 기회를 쟁취할 테니까요.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